네, 삼각함수라는 거 이제 처음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반각. 일반각이라는 거는 이제 각의 크기를 일반화하여 표시하였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각의 크기를 일반화하여 표시하였다. 그럼 일단 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네. 각이 뭐죠?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야.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는 반직선 두 개가 시작하는 점이 이렇게 같은 반직선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 이걸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한다고. 여기를 O라고 하고, 이걸 반직선 OX라고 하고, 여기를 반직선 OP라고 합시다. 그럼 각의 크기라는 건 뭐야? 각의 크기. 이 모양 자체가 각이고, 각의 크기는 이 부분을 우리 각의 크기라고 하죠. 이게 60도만큼 벌어져 있다, 뭐 70도만큼 벌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각의 크기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한 반직선을 고정시키고, 보통 이제 아래쪽으로 고정시키는데, 얘를 고정시키고, 이 반직선 OP가 얘를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했느냐, 이게 원래 각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이 모양에서 여기 사이가 이게 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각의 크기라는 거는 한 반직선을 고정시키고, 이 반직선을 기준으로 다른 반직선이 얼만큼 회전했냐. 그러면 알파도만큼 회전했어. 그럼 각의 크기가 알파도다, 이렇게 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는 이제 회전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회전량. 그러면 이 고정된 반직선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이 반직선 OX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시초선. 별거 아니야. 각을 표시할 때 한 반직선은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그 고정된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야. 고정된 선. 고정된 선을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움직이는 반직선이 된 거죠. 얘는 회전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반직선이라고 해서 반직선 O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경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한 양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각 XOP의 크기. 각 XOP의 크기는 시초선 기준 동경이 회전한 양.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회전한 양을 앞으로 각으로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OX에서 출발해서 OP가 이만큼 회전하면은 각의 크기를 이제 알파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회전했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회전량이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OP의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도가 아니라 360도 회전한 다음에 알파도를 더 더한 게 이제 각의 크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알파도가 30도였다면은 30도도 될 수 있지만 390도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는 거잖아. 두 바퀴 돌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저 각을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회전한 양이라 그랬지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회전할 때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회전하면 마이너스겠죠. 그럼 봐봐. 한 바퀴 다 회전한 거 아니죠. 한 바퀴 다 회전했다고 치면 다시 알파도를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땐 이렇게 보는 거야. 360도를 거꾸로 한 바퀴 이렇게 회전했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거꾸로 한 바퀴 회전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알파도만큼 움직여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경 OP가 여기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각의 표현이 되게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이걸 하나로 표현하고 싶죠. 그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각 알파에 대한 일반각. 그럼 하나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자, 첫 번째 동경 OP의 일반각.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360도고 곱하기 요게 뭐 하고 있죠, 지금? 얘는 360도 곱하기 0이고 너는 1이고 넌 2고 너는 마이너스 1이고 정수를 곱하고 있죠? 그러니까 360도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n은 뭐다? 정수. 이 n이라는 게 결국에 회전수죠. 회전수. 몇 바퀴 회전했는지.
알파의 범위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알파는 0도에서 360도 사이, 0도에서 360도 사이 또는 이제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음외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360도는 안 하니까 너는 한쪽에만. 그럼 우리가 일반각 구하는 연습을 살짝 해보자. 일반각 구하기. 60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60도라는 거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60도만큼 회전했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치? 여기를 이제 OX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OP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각이 60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뭘 붙이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60도 갔는지, 두 바퀴 돌아서 60도 갔는지, 거꾸로 가서 60도 위치로 갔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지. 그럼 일반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360도 곱하기 회전량 한 다음에 더하기 60도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표현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그 모든 각들을 하나로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40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840도. 일단 840도는 일단은 0도에서 360도 사이 어떤 각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죠. 840도는 360도씩 몇 번 간 거야? 360도 곱하기 몇 번? 일단 두 번 간 거죠. 720도. 거기에다 더하기 뭐 한 거야? 120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0도에서 360도 각으로 봤을 땐 120도인 거야.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답 쓰면 돼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회전량 더하기 가장 작은 각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를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360도 n 곱하기 더하기 840도 이런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알파를 어떻게 쓴다고? 0도에서 360도 사이로 쓴다고. 그러니까 840도가 아니라 12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알겠죠? 마이너스 300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음외각.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는 위치가 어디인 것 같아? 마이너스 300도는? 얘를 기준으로 OX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0도 가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이쪽으로는 60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이 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300도라고 그래. 마이너스 300도. 이걸 이제 음외각이라고 그래. 음외각. 그러니까 얘를 음외각으로 보면 마이너스 300도고 양외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럼 얘는 몇 도야? 6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경 OP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 60도라고 말해도 되고 마이너스 300도라고 말해도 돼요. 위치가 같으면 같은 각이거든. 60도나 360도 더하기 60도나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나 다 똑같은 각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양외각으로 많이 표현해요. 180도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쪽 방향의 각을 뭐라고 한다고? 이 각을 양외각이라고 한다. 양외각. 반대 방향 회전해서 각을 표현할 때 이 각을 음외각이라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분면의 각. 지금은 OX가 이제 고정된 선이라고 했잖아. 그치? 좌표평면에 이제 각을 표현할 건데,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시초선으로 본다 이거지. 여기를 시초선으로 보고, 이제 동경 OP를 얘를 기준으로 회전한 양을 이제 각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OP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1사분면에. OP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으면은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이 알파도에 대한 설명이야. 시초선이 X축 양의 부분으로 고정이 되면은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알파도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알파도의 범위가 어떻게 돼? 알파도의 범위는 0도에서 90도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도가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면은 몇 사분면을 가게 되는 거야?
1, 4분면의 각이 되는 거겠죠. 동경 OP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 1, 4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해. 1, 4분면의 각. 그러니까 OP와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알파도라고 했을 때 0도에서 90도 사이면 1,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여기 왔을 수도 있고 한 바퀴 회전해서 여기 왔을 수도 있고 몇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세타는 그냥 0도에서 90도 사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 n 여기에서 360도 n 플러스 90도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0도에서 90도 사이가 아니라 여기다 360도 더한 거, 360도 두 번 더한 거, 360도 뭐 여러 번 뺀 거 이런 거 사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 4분면의 각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건데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동경 OP가 2,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돼? 알파도가? 알파도가 이제 90도에서 180도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동경의 위치가 여기 딱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불러. 제 2, 4분면의 각.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제 2, 4분면의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타는 360도 n을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360도 n 플러스 90도. 여기는 360도 n 플러스 180도. 이런 식으로 쭉 다 표현하면 되는 거야. 3, 4분면의 각은 알파도가 180도에서 270도 이렇게 될 때 제 3, 4분면의 각 이렇게 표시하자. 그리고 세타는 어떻게 돼?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 여기는 360도 n 플러스 270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마지막 제 4, 4분면의 각은 알파도가 27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다. 동경이 여기 있다는 거죠. 동경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제 4,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불러. 너는 제 4, 4분면의 각 이렇게. 그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어떻게 돼? 360도 n 플러스 270도. 그 다음에 360도 n 플러스 360도. 이렇게 각 4분면의 각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280도를 줘볼게. 이거 몇 4분면의 각이니? 안 보여? (1280도) 몇 4분면의 각일까? 그러니까 얘를 360도 곱하기 n 나머지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3번 곱하면 1080이잖아. 3번 곱하면 1080이고 더하기 얼마? 200. 200도는 이제 몇 4분면이야? 3, 4분면. 그럼 얘는 이제 제 3, 4분면의 각. 이렇게 길게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405도는 몇 4분면의 각일까? 마이너스 405도. 얘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 360도 일단 하자. 그럼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360도 하면은 마이너스 45도죠? 그럼 얘는 위치가 어딜까? 마이너스 45도라는 건.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필요가 없는 거죠. 거꾸로 그냥 한 바퀴 회전한 거지. 마이너스 45도는 위치가 어디 있어?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있잖아. 그럼 동경의 위치가 4, 4분면에 있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라는 거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45도야. 거꾸로 45도만큼 간 거. 그럼 답은 제 4, 4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는 4, 4분면. 610도는 연습 한 2개만 더 해보자. 610도는 몇 4분면의 각? 얘는 360도 더하기 얼마? 얼마예요? 250도. 250도 몇 4분면의 각? 3, 4분면의 각. 마이너스 750도는? 마이너스 750도는? 마이너스 360도 한 다음에 어떻게 돼? 720도가 되네. 마이너스 720도 두 바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는 몇 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마이너스 30도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30도는 거꾸로 30도만큼 가면 이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를 양의 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야? 얘는 지금 음의 각으로 표현했어. 동경 여기 있을 때. 양의 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건 몇 도예요? 33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하고 330도하고는 같은 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각인 거야. 다음.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3, 4분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3, 4분면은? 180에서 180도에서 270도 사이. 그럼 3분의 세타는 60도에서 3분의 세타하고 30도에서 3분의 세타하고 3으로 나누면은 90도. 그럼 이제 1, 4분면이네 이렇게 답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맞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잖아. 그지? 되면 안 물어봤겠죠? 자, 3, 4분면의 각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답일 뿐이야. 얘는 하나의 답이라고. 그럼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360도 n에다가 이제 180도를 더해야지. 알겠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180도 일반각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 여기는 360도 n 플러스 얼마? 270도. 이렇게 표현해야지 얘가 3, 4분면의 각이야. 이걸 3으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면 120도 n 플러스 60도. 3분의 세타. 여기는 120도 n 플러스 90도. 요게 3분의 세타의 범위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n이 뭐야, n이? n이 정수죠? n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정수들 넣어보면 돼. 그럼 몇 사분면의 각 되는지. n 대신 0 넣으면 60도에서 120도. 몇 사분면? 90도. 정확히 보자. n 대신에 0 넣으면 60도에서 90도. 창피스럽네. 이렇게 되고. 그럼 n 대신 1 넣으면 이제 120도 더해도 될까요? 120도 더 할게요. 180도에서 210도. 얘가 아까 1, 4분면? 요거 몇 사분면인가? 이거 3, 4분면. 이렇게 되죠. 그럼 n 대신 2 넣으면 여기다 120도 더하면 300도. 120도 더하면 330도. 얘는 몇 사분면의 각? 4, 4분면의 각.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었는데 3분의 세타는 이렇게 여러 4분면의 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n 대신에 3 넣으면 어떻게 돼? n 대신에 3 넣으면 이게 360도잖아. 의미가 없죠. 여기 n 대신 3 넣으면 360도도 의미가 없어. 다시 처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이냐고 물어보면은 1, 3, 4, 4분면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 4분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3 되면 다시 처음으로 반복되고 그 다음에 120도 더하는 거니까 똑같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 이렇게 했을 때 두 동경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이제 겹쳐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이게 궁금한 거야. 앞으로는 이제 각을 표현할 때 4분면에서 표현할 거고 X축 양의 부분을 이제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시초선 여기다 다 고정시키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제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동경도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알파를 좀 크다고 할게.
첫 번째 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알파라고 할게. 이렇게 해서 알파, 도, 이렇게. 도는 생략하고 쓰자.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베타.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관계야? 동경의 위치는 같지만,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는데, 알파가 좀 더 회전했다고 하면은, 한 바퀴 더 회전했다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뭐예요? 360도죠. 두 바퀴 더 회전했다고 하면 720도잖아. 세 바퀴 더 회전했다고 하면 1080도죠. n 바퀴 더 회전했다고 하면 360도 n이죠. 그 관계의식이 어떻다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뭐가 된다? 360도 n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베타가 더 크면 어떻게 이럴 수도 있잖아. 베타가 더 크면 이 n이 뭐겠어? 음수겠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뭐,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또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동경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냥 알파를 일부러 크게 하고 있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파에서 베타 빼면 어떻게 돼? 180도죠. 근데 알파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면은 360도 더하기 180도지? 두 바퀴면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180도인데 여기다 뭘 붙여야 돼? 360도 n. 일반 회전량을 붙여야 되죠? 360도 n.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두 개 더 할 수 있을까?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세 개만 더 쓸 거야. 그럼 X축 대칭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른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X축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요 각이 알파일 때 큰 거를 이렇게 할까?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치의 동경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관계일까? X축 대칭하면은 요 각의 크기하고 요 각의 크기 어때? 서로 같죠? 그럼 알파에다가 베타를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이게 베타면은 여기 크기도 베타잖아. 그러니까 이게 베타면 여기도 베타죠? 그죠? 그럼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번에?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얘는 이제 360도. 360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뭘까? 360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n이겠지. 360도 n 이렇게 된다.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 Y축 대칭.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다른 동경이 이렇게 큰 각을 알파라고 할게. 계속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 이렇게 잡았어. 얘는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축 대칭이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베타를 일로 보낼 수 있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 180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각 쓰고 거기다 다 뭐 붙이는 거야? 360도에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다섯 번째. 많이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딱 이것까지 많이 나오니까 다섯 번째 y는 x 대칭.
큰 각을 알파, 작은 각을 베타. y는 x 대칭하니까 여기에는 이 각하고 요 각이 같고 요 각하고 요 각 이렇게 같겠죠? 그럼 이 각이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를 이제 베타로 놓을 수 있잖아.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되는 거죠. y는 x 대칭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90도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앞에 360도 n 이렇게 붙여준다. 요게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이다. 한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자, 세타하고 6세타가 문제 이렇게 나와. 세타하고 6세타가 동경에 일치해 또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y축 대칭해, x축 대칭해, 원점 대칭해, 원점 대칭이 아니라 그 y는 x 대칭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치하는 걸로만 한번 해보죠. 오늘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나올 때 세타를 구해봐 이런 거야. 근데 보통은 세타의 범위를 줘. 안 주면은 답이 많아. 그래서 세타가 0도에서 90도 사이야 이렇게 줬다고 해봐. 그럼 6세타하고 세타하고 일치하면은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더니 한 바퀴였잖아 그냥. 그럼 6세타가 커 세타가 커 그냥 상식적으로. 6세타가 큰 거지. 세타가 음수라면 세타가 더 크긴 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양수를 보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빼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6세타하고 세타를 뺐을 때 뭐가 돼야 된다? 360도 n이 돼야 된다.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제 5세타가 360도 n이니까 세타가 얼마야? 우리 세타 구하고 싶잖아. 5로 나누면은 5, 7에 35, 5, 20, 72도 n 이렇게 되는 거. 그럼 n 대신에 이제 정수를 넣어가지고 세타를 구하는 건데 0, 1, 2, 3, 4 다 돼. 근데 우린 이 범위 안에 각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n 대신에 뭐 넣어야 돼? 1.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n 대신에 1 넣으면은 정답. 세타는 얼마? 72도. 세타가 72도일 때 6세타하고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럼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방향 반대. 아까 방향 반대일 때 어떤 식이었죠? 방향 반대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거? 180도죠. 6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180도는 뭐라고 써야 돼?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럼 세타는 5로 나눠야 되죠? 72도 n에다가 더하기 n 5로 나누면 5, 35, 5, 6에 3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n 대신에 이 범위 들어가려면 여기 0 넣어야 되죠? 1 넣으면 이 범위 안 들어가잖아. 여기서는 n 대신에 뭐? 0 넣었을 때 세타가 얼마? 36도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같은 거 가지고 5가지로 낼 수 있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방향 반대,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태까지는 우리가 각을 표현한 방법 중에 뭘 배웠었냐면 60분법이라는 거 배웠어요. 60분법. 그러니까 30도, 40도, 50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이 뭐냐면 원 둘레를 360등분해서 360등분하면 이제 호가 생길 거 아니야.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정의. 1도로 정의라 해야 되나? 1도로 정의하여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2분의 1등분이면 3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60분법이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 근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려고 해요.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세타를 각의 크기 세타를 반지름의 길이와 그러니까 반지름 R이라고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B로 표현한 거. 길이와
호의 길이 B로 표현. 그럼 이제 세타를 어떻게 한 거냐면 R분의 L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반지름 길이의 분의 호의 길이의 P 이거를 이제 세타라고 정의를 했다고. 그럼 만약에 L이 R이야. 그럼 세타가 뭐 돼요? L이 R이면은 세타가 1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요. RAD라고 하는데 라디안. 그러니까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를 이제 각으로 표현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자 이거야. 근데 나중에 이 RAD는 생략해서 그냥 각의 크기 1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거를 1라디안으로 그냥 정의를 하긴 했어요. 1라디안으로 정의하긴 했는데 처음에만 1이라고 하고 나중에 라디안을 생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만 라디안을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60분법이라는 거는 단위를 이제 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호도법은 라디안을 사용했지만 이 라디안을 제외하면 1이라는 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실수죠.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가 3일 때 각의 크기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1분의 3. 반지름이 2고 호의 길이가 4라고 하면은 각의 크기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각의 크기가 실수이기 때문에 수의 계산이 편해서 우리는 앞으로 60분법 대신에 호도법을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풀 거다 이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60분법이라는 건 이 1도가 실수가 아니거든. 등분해가지고 한 칸은 그냥 1도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호의 길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는 어쨌든 비율이 무조건 있는 거잖아. 길이 대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실수거든요. 각이 실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산들을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거를 앞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라디안이 도대체 몇 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가 각의 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도대체 1라디안이 뭔지 알아볼게요. 원을 일단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게 한번 잡아줄게요. 반지름이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합시다. 우린 이 세타가 지금 1라디안이라고 할 거잖아. 저 세타를.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이걸 1이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세타가 도대체 뭔지 한번 봅시다. 세타는 이렇게. 세타는이 아니지. 미안.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 여기 AB라고 합시다. 호 AB는 어떻게 구해? 여태까지? 호 AB? 2R 그쵸.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맞아요? 얘가 지금 얼마죠? R이야. 우리가 세타가 뭔지 구하고 싶은 거죠? 세타는 어떻게 돼? 이거 계산하면 180도분의 파이 R이죠? 파이 R분의 180도 곱하면 어떻게 돼?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된다. 근데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 같을 때 그거를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이분의 180도가 뭐가 된다는 거야? 1라디안이 된다는 거지. 여기가 파이분의 180도. 파이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원주율이잖아. 원주율이 얼마야? 3.14죠? 180도 3.14로 나누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50 몇 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57도 정도 됩니다. 57도 정도. 그러니까 1라디안이 60분법으로 따지면 57도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아? R이면 원래는 정삼각형인데 약간 찌그러졌으니까 60도보다 좀 작겠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각의 크기 1, 호도법으로 각의 크기 1은 60분법으로는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 기준을 뭘로 잡으면 되겠어? 파이 라디안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이제 뭐 된다는 거? 180도.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알겠어? 파이가 180도. 그러면 1도는 뭐야? 1도면 180을 나누면 되죠?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준이 돼야 돼. 파이가 180도. 파이가 180도. 그럼 30도는 어떻게 될까? 30도.
자, 1도가 180분의 파인데 그럼 30도는 이 30에다 뭐 곱하면 되겠어? 180분의 파이 곱하면 되겠죠? 여기에다 30 곱하면 이거니까 여기다 30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30에다 180분의 파이 곱하면 얘가 뭐야? 6분의 파이.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쓸 거야. 근데 사실은 기준이 파이가 180도다 얘가를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럼 30도는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60도는 3으로 나니까 3분의 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좀 중요한 것들은 표로 한눈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 여기 위에다는 60분법. 아래는 이제 호도법. 과학으로 표현할게. 60분법에서 0도는 호도법에서도 0이야, 0. 0도는 그냥 0. 똑같아. 30도 한번 해볼게, 30도. 아까 180도가 파이라 그랬죠? 그럼 30도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 아이고, 미안. 왜 헛소리 하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45도는 많이 나오는 것만 해볼게. 180도를 뭐로 나누면 45도야?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파이를 4로 나눠야 되니까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60도는 뭘까요? 60도. 60도. 3분의 파이. 엄밀히 따지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생략해서 쓴다고. 3분의 파이. 90도는? 90도는 뭘까? 2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180도가 파인데 그 중에 3분의 2다,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도를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는 여기에다 180분의 파이 곱하면 돼요.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알겠어? 그럼 135도는 여기다 뭘 곱한다고?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고. 그럼 180분의 135를 궁금해하는 거지. 180분의 135가 뭐야?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파이야. 그럼 너네들한테 야 4분의 3파이가 몇 도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파이가 180도니까 4분의 3에다 180도 곱하면 되겠죠? 135도. 150도는? (180도는) 파이. 210도는? 6분의 7파이. 왜 이렇게 잘해? 240도는? 네, 30도씩 늘려가니까 30도씩 늘려가니까 6분의 1파이씩 늘어나면 되죠.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이. 300도는 바꿔봅시다. 300도는 3분의 5파이. 360도는 360도까지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써본 거고, 사실은 파이가 180도라는 거 이용하면 돼. 알겠지? 240도. 뭘까? 1도가 180분의 파이라 그랬어. 여기다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다 뭐 곱한다고? 180분의 파이 곱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9분의 5파이 이렇게 준다면 뭐로 바꾸라는 거야? 60분법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거 호도법, 60분법. 파이가 180도라는 거 이용하면 돼. 그냥 이때는 180도니까 어떻게 돼? 100도.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 파이가 180도인 거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180도 여기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10도.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빨리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기본은 1도가 180분의 파이라는 거, 파이가 180도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주면 파이에다 180도 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주면 여기에다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고, 이거 두 가지 기억하자. 근데 나중에는 좀 알아서 됩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일반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360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 알파도 여기선 도였거든.
근데 이제는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360도가 2파이잖아, 2파이. 그러니까 360도 n이 아니라 2파이 n인데 보통은 파이를 제일 뒤에 써요. 우리 3파이, 4파이, 5파이 뒤에 쓰자. n은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2파이 n이라고 안 쓰고 2n파이라고 많이 써요. 얘가 2파이라서 2파이 n이 아니라 2n파이라고 쓰고 뒤에 각도도 호도법으로 세타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60분법에서는 알파 도였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세타 라디안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 r이고 중심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 구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호는 L.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은 라디안 알겠죠? 세타 라디안. 호의 길이는 원래는 어떻게 구했죠? 호의 길이 L. L은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구했잖아.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360도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겠다고? 2파이r 곱하기 360도 뭐라고? 2파이 2파이 분의 세타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정리하면 뭐야? 2파이 약분하고 r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 세타. 세타가 뭐야? 라디안. 알겠죠? 그럼 이제 각의 크기가 뭐 3분의 파이고 반지름이 3이면 호의 길이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넓이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호의 길이, 두 번째 넓이. 넓이는 S라고 할게요. S는 원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를 2파이로 바꾸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가 되는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는 약분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넓이 구하는 새로운 공식이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그냥 세타 곱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원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 아는 거 있잖아. 2분의 1 RL 이거 알고 있죠. 여기서 봐봐. R 세타가 뭐야? L이잖아 L. 그럼 2분의 1에다 R 하나 두고 R 세타를 L로 바꾸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2분의 1 RL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건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이 빠지는 공식은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끝났어. 호의 길이하고 넓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네들한테 반지름 2 줬다. 세타가 60도야. 이렇게 줬어. 반지름이 이고 세타가 60도일 때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근데 이제 60도를 안 하고 뭘로 하고 싶다고?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얼마? 60도는 호도법으로 180분의 파이 곱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기억해야 돼. 1도가 180분의 파이. 1도 헷갈려? 파이가 180도. 그럼 안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 그러면 L은 어떻게 구한다고? 공식이 R 세타라고. 기억해야 돼.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럼 얼마? R 세타 3분의 2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R은 제곱하면 4. 세타는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R 제곱 세타 말고 뭐 또 할 수 있어? 2분의 1 RL. R이 2고 L은 얼마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둘 다 알아두세요. 공식이 새로운 거죠. R 세타하고 2분의 R 제곱 세타는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부채꼴에 둘레 일정할 때,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는 2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해. 뭐 둘레가 20이야. 그걸 가지고 부채꼴 만들어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게 크기가 2라디안이 돼야 된다. 2라디안이 몇 도 정도 되는 거죠?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되는 거니까 114도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최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둘레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둘레를 A라고 일단 잡아줄게요. 이렇게. 중요해. 2라디안일 때 넓이 최대된다는 거. 자, 부채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세타 구하고 싶은 거. 자, 반지름 R로 잡을게요. 야, 둘레가 A라고 그랬으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둘레가 A면? 자, 이렇게 싹 해서 A라는 거잖아. 그럼 호의 길이는 A에서 2R 빼는 거죠. 맞아? 여기서 A는 숫자야. R이 문자야. 알겠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아까. 넓이 S는 이걸로 합시다.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뭐야? A-2R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R이 뭐일 때 최대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일 때 최대야? 이거 2차 함수잖아. R에 대한 2차식이고 최고차는 음수죠. 근이 뭐하고 뭐야? 0하고 2분의 A죠. 그럼 0하고 2분의 A 가운데의 최대가 될 거 아니야. 0하고 2분의 A 가운데가 뭐야? 4분의 A. 그러니까 얘는 R이 4분의 A일 때 최대 되는 거야. 넓이가. 그러면 R이 4분의 A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우린 그때 세타가 궁금하잖아. 맞아? 그럼 R이 4분의 A일 때 요걸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호가 나오죠. 호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호? L은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R 대신에 4분의 1 넣으면은 A 빼기 2분의 A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L은 2분의 1 A인데 L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R이 지금 4분의 A가 된 거야 지금. 아까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그랬어. R 세타. 지금 R이 얼마? 4분의 A. 여기에다 뭐 곱해?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세타는 얼마? 2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게 크기가 세타 라디안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게 크기 얼마냐 그러면 세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타 도다 이거랑 틀린 거야. 알겠죠? 삼각비가 뭐죠?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 이게 삼각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직각삼각형 하나 줘. 직각 A, B, C. 보통 A가 보고 있는 변을 A, B가 보고 있는 변을 B, C가 보고 있는 변을 C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비 구해라 하면은 각을 줘야 되죠. 각 A의 삼각비, 각 B의 삼각비, 각 C의 삼각비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럼 각 A의 삼각비는 뭘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죠?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각 A의 삼각비라고 얘기하죠.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sin C, 코사인 C, 탄젠트 C 한번 구해볼까? 각 C의 삼각비. sin C, 코사인 C, 탄젠트 C. sin C 얼마니? 삼각형 돌려놓지 않고도 할 수 있죠? sin C 얼마? B분의 C. 코사인 C는 B분의 A. 탄젠트 C는 A분의 C.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거까지 짚고 넘어가자. 이건 대충 하려고 했는데.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그려놓을게. 여기 세타라고 하자. 여기는 A. 여기 수선 내리고 여기 B라고 할게.
다음에 요 점에서 시선 그어서 여기는 C, 여기는 D를 반지름이 1인 4분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인 세타가 뭐야?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뭐야? 사인 세타는 AB. 이게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OB. 이게 코사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OB분의 AB 이렇게 해도 되고, OB분의 AB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길이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큰 걸로 하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는 OD분의 CD니까 뭐가 되는 거? CD가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OB분의 AB가 뭐야? OB분의 AB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탄젠트를 우리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보세요. 요게 사인이고 얘가 탄젠트니까 사인이 탄젠트보다 항상 작네요. 근데 0일 땐 똑같겠죠? 각이 제일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면은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얘도 0에 가까워지니까 그걸 우리 0이라고 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이걸 이제 표로 만들어 봅시다. 영도 0 라디안으로 할게요. 그러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사인 0 얼마? 사인 0은 이게 사인인데 0도가 되면 0에 가까워질 때 우리 0이라고 얘기하잖아. 코사인 0은 얘가 코사인이야. 근데 얘가 각이 작아지면 이 길이가 점점 1에 가까워지죠. 코사인 0은 1. 탄젠트 0은 0. 사인 쭉 씁시다. 사인 6분의 파이가 뭐라고? 30도. 뭐? 어허이. 보통 30도, 45도, 60도 쓰겠지, 당연히.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사인 30도 얼마? 응? 무견이 분분한데?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야? 누가 루트 3 한 것 같은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얘 길인데 점점 각이 커지면 얘가 점점 이쪽으로 가는데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거야. 1보다 커질 수는 없어. 1. 근데 코사인은 사실 거꾸로 쓰면 되긴 해요.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1, 네가 0. 탄젠트는? 탄젠트 30도가 뭐지?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얘는 안 된다는 거지. 90도는 왜 안 되죠? 자, 얘가 이제 각이 커지면 탄젠트 값이 되게 커져. 그치? 더 커지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조금이라도 이쪽에 있어야지 탄젠트가 만들어지잖아. 각이 0에 가까워지면 일직선이라서 값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정의되지 않는다. X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삼각비인데 우리는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뭐야? 삼각 함수라고. 삼각 함수. 삼각비는 우리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그래서 삼각 함수라는 거는 각의 크기를 일반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만 삼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90도 넘어가는 거 또는 360도 넘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삼각함수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대충 그릴게. 좌표평면에 X축 양의 부분에 시초선을 일치시킬게요. X축 양의 부분에 지금 뭘 일치시켰다고? 시초선을. 근데 좌표평면에다 각을 표현할 때는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X축의 양의 부분이 시초선이라 생각하면 돼.
시초선이 뭐야? 각을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얘기했죠? 얘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그 회전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경이라고 부르죠. 동경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얘를 무슨 각이라고 얘기했어? 1사분면의 각. 동경이 여기 있으면 2사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지. 그 우리 동경을 2사분면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동경 2사분면에 갖다 놓는데 여기를 이제 P라고 합시다. P. 반지름이 R인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제 세타라고 할 거야. P의 좌표는 x, y라고 놓고 이렇게. OP의 길이는 R이죠. 반지름 R인1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경이 그냥 2사분면에 있을 뿐이야. 알겠어? 그러면 각 세타의 각이라 안 쓸게. 세타의 삼각함수는 뭐냐? 이제 정의하는 거죠. 세타의 삼각함수. 그러니까 각 세타의 삼각함수는 똑같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각 세타의 삼각함수야.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했었잖아. 그쵸? 근데 삼각함수로 오면서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이렇게 R분의 Y좌표로 사인을 정의한 거야. 이거 사인 함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R이라는 거는 동경 OP는 그 P점까지 거리가 R이야. OP의 길이가 R이고 X좌표, Y좌표 하는 건 P의 X좌표, Y좌표. 알겠어? 그래서 R분의 Y좌표 하면 사인이야. 근데 봐봐. 동경이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R분의 Y좌표 하면 사인 맞잖아. 1사분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거야. 1사분면에서 R분의 Y좌표 사인인데 다른 데선 다르면 안 되잖아. 알겠어? 그래서 R분의 Y좌표 정의한 거야. 코사인은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R분의 X좌표 이게 코사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좌표. 그냥 X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확실히 보여주려고 좌표라고 쓴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뭘까? 동경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얘를 왜 함수라고 부르냐면 세타가 정해지면은 R분의 Y는 꼭 하나로 정해지잖아. 세타가 이거라고 하면은 R분의 Y좌표 비율은 일정하다고. R이 아무리 커도. 맞아? R분의 Y좌표나 R이 여기까지였어. R분의 Y좌표 이 비율은 똑같아요. R이 여기까지야. 그럼 R분의 Y좌표 이 비율은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세타가 정해지면은 R분의 Y는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대응되는 함수를 사인 함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얘는 세타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R분의 X가 나오는 함수겠죠? 얘는 세타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는 함수? X분의 Y가 나오는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게 삼각함수 끝났어. 이게 삼각함수야. 그럼 너네들한테 동경의 위치가 3,-4야. 동경 OP에서 P의 위치가 3,-1일 때 OP가 이루는 각 세타의 삼각함수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라는 거야. 사인은 정의가 뭐라고요?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얘가 1사분면에 있다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보이죠? R분의 Y좌표 사인인 거 확실히. 그러면 동경 OP가 이루는 각의 세타의 삼각함수를 물어보면은 상황을 좀 봐야겠죠? OP가 어디 있는지. 3,-4. 1, 2, 3. 1, 2, 3, 4.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어? 동경이 이제 4사분면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를 만들었어. 그럼 R분의 하는 게 그 R이 뭐라 그랬어? OP의 길이라 그랬죠. 여기는 OP의 길이가 얼마인데 지금? OP의 길이가 5겠죠. 그럼 세타가 어디가 세타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한 양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게 세타겠죠, 여기서는. 요게 세타는 말이야. 맞아?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돼? R분의 Y좌표라고 했으니까 5분의 얼마? 5분의 마이너스 4. 음수네, 음수. 음수. 여태까지 음수는 없었는데, 그치? 음수 왜? 삼각형에서 하니까. 음수는 없었는데, 음수도 나올 수 있구나.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얼마?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럼 호도법으로 하나 더 줘볼게요. 이번에는 세타가 6분의 7파이다. 삼각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인 6분의 7파이, 코사인 6분의 7파이, 탄젠트 6분의 7파이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6분의 7파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모르잖아. 나중에 그림 그려서 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변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르니까 6분의 7파이가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 있는 거냐? 몇 도야 6분의 7파이가? 210도. 210도는 180도 간 다음에 30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동경이 있겠죠. 내가 이게 P를 잡을게. 근데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막 이런 거 하려면은 P의 좌표가 있어야지 R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설명할 때 R의 길이가 이만큼이던 길던 비율은 다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비율만 맞게 잡아주면 되는데 얘가 30도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겠냐, 좌표를. 얘가 30도야. 그럼 얘가 루트 3이고 1이고 2가 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좌표를 잡아도. 그럼 P 좌표를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겠어? 어떻게 잡아, P 좌표를? 야, 얘가 30도야. 루트 3, 1, 2잖아. 그럼 P 좌표 뭐라고 하는 게 좋아? 루트 3이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아이씨, X좌표부터 불러.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좋을 거 아니야. Y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준다고. 특이한 어떤 사이코 같은 사람 이럴 수도 있지.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로 할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건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OP라는 거의 길이는 얼마? 2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사인 세타가 뭐야? 이제 하면 되잖아. 6분의 7파이니까 6분의 7파이로 할게. 사인 6분의 7파이는 얼마? R분의 Y좌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없애면 되겠죠? 루트 3분의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다르게 막 음수도 나오고 그랬잖아. 정의가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동경 OP의 위치에 따라 부호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사분면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각 사분면마다 부호를 한번 정해보자. 자, 동경 OP가 이렇게 1사분면에 딱 존재한다고 해봐. 여기 1사분면에 존재하면은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R도 양수. 뭐 R은 당연히 양수지, 그치? 여기는 X좌표가 0보다 크고 Y좌표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봤을 때 부호가 다 어때요? 모두 다 양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양수다 이렇게 써줄게. 뭘? 모두 양수다. 영어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모두 양수다 이런 거고, 이사분면에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야. 여기는 이제 모두 양수고요. 각 사분면마다 양수인 게 하나씩밖에 없어. 자, 이쪽에는 뭐가 양수일까요? 사인 양수야, 음수야? R분의 Y좌표 양수네, 그치?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음수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음수죠. 여기는 뭐만 양수냐면 사인만, 사인 세타만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사인 세타만 양수인 거야. 그 다음에 3, 4분면 보자. 3, 4분면은 X좌표, Y좌표가 어때요? X좌표가 음수, Y좌표도 음수죠. 그럼 사인부터 볼까요? R분의 Y좌표 음수죠. R분의 X좌표 음수죠. X좌표분의 Y좌표 양수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만? 탄젠트 세타만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니까 r분의 y좌표 사인은 음수, r분의 x좌표 코사인 양수,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양수다? 코사인 세타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올사탄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올사탄코야.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 금방 알지만 나중에는 뭐 꼭 외워야 돼요. 위치상으로도. 올사탄코인데 뭐 가끔 문제집에서 얼사안코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죠? 올사탄코. 나는 이제 앞으로 올사탄코라고 하겠어. 나는 그건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오그라들어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얼싸안고 뭐 말도 안 되죠. 얼싸안고. 또 어떤 거에서는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도 하기도.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티코라는 차이 있었던 거 알아요? 티코? 그래서 아사티코 뭐 이렇게. 옛날에 아사티코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다 옛날 말이라서 지금은 얼싸안코인데 올사탄코. 난 오그라드는 싫으니까 올사탄코를 할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음수야 뭐 이렇게 해줘.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곱한 게 0보다 커 이렇게 줬다고 해봐. 얘가 0보다 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음수라는 거는 이제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풀마, 맞불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탄 세타 양수라는 건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인이 플러스일 때 탄젠트가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일 때 탄젠트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모두이거나 나머지는 플러스가 한 개씩밖에 안 되거든. 그럼 여기 위에 보면 플러스가 두 개잖아. 이런 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된다는 거지. 아래 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죠? 코사인만 플러스는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제 4사분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건 너무나도 기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단원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조금 더 다지게 할게요. 알겠죠?